반갑습니다. 체크밀드 코리아 주식회사 아웃석세스데이 김세용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이고 저희 성취의 법칙 세 번째입니다. 성취의 법칙 세 번째 시간이고 원제는 The Secret of the Ages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제 2장 마음과 우주의 법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책은 57페이지고 이 책은 다들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절판된 책이라서 중고 서점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 서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어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원서를 꼭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기 개발서들 책에서 꼭 읽어야 될 책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들, 핵심 리스트, 그 교과서가 되는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 중에 이제 하나니까요. 뭐 현재 지금 막 계속 출판되고 있는 그런 책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사실 그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과서에서 계속 응용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책들이고요. 원조가 되는 책들을 봐야죠. 그래서 2장 마음과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각각의 또 문장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과 사상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이 잠재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이 2장에서도 잠재의식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횟수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다른 책이라든가 다른 가르침과의 달리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들 제가 그 깨달았던 부분이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조금 60페이지인데 60페이지에 제일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언급을 쭉 읽어볼게요. 당신 주위에는 우주의 생명력이 충만해 있다. 이는 모든 존재의 원천이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창조주로서 다음에 네 가지 조건만 따른다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첫 번째, 1번. 여기는 숫자 1로 되어 있으니까 1번으로 할게요. 1번. 자신이 바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그린다. 이것은 무엇,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틀이 된다. 2번. 자신의 내부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이 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내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우주의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법칙을 이용할 뿐이고 내가 그걸 방아쇠 역할을 해서 작동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결국 내가 방아쇠가 있으니까 나한테 내 내부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도 같은 얘기가 맥락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그 강력한 힘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 힘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내가 아니면 그 우주에 있는 힘이라고도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힘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세상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의 그 근원은 하나잖아요. 근원은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2번.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도 생기기가 어렵죠. 3번. 자신의 창조력에 대한 믿음, 이미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이 부분이 조금 저도 뭐 말씀드리기는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좀 종교적인 면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 음,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험적으로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경험 있으시잖아요. 경험적으로 하고 제가 뭐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들은 언급 드리는 거는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언급을 드리든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번 바라는 바가 실현된다는 당신의 믿음을 잠재의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 초의식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집장만을 간절히 원했던 어떤 여성은 한 장의 널빤지와 못을 늘 자신의 곁에 두었다. 널빤지와 못이 집을 짓기 위한 원자재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염원을 늘 염두에 두기 위해서였다. 나와 있고 이제 소제목도 나와 있죠. 생각이 우주와 인간을 잇는다. 쭉쭉 중략해서요. 중략해서 넘어가고 나에게도 그런 힘이 있다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움직여야 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 시간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실행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닝에서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비주얼라이즈 메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제가 만들어낸 용어죠. 합성어로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메디테이션을 합친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심상화, 메디테이션, 명상을 합친 거죠. 그래서 올인원 우리 올인원 좋아하잖아요. 귀찮으니까 하나에 다 통해서 그래서 올인원으로 그 명상과 시각화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매번 포스트 메디테이션이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주얼라이즈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실행을 시키는 방법을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것들은 총 이제 뭐 해보셨지만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데 있어서 큰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침이랑 기상 직후 그다음에 이제 취침 직전 네, 함께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메디테이션을 진행을 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죠. 그래서 쭉쭉 나와 있습니다. 쭉쭉 나와 있어서 62페이지에 인용 문구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다. 사람은 가난과 고난을 격도로 운명 지워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며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제리익스 아브라함익스가 자신의 책에서 얘기를 했죠. 그 천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상태를 있을 때 왜 이 육체의 몸을 빌려서 육체 몸으로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 들어가려고 결정한 게 뭐죠? 삶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왜 태어난 거랑 같은 겁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태어났는가? 하늘나라에서 영혼의 세상에서 있다가 왜 육체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는가? 왜 그러죠? 지금 여기서는 우주의 마음과 조언을 이루며 차원 높은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면 행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의 몸을 빌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태어난 거죠. 그것들을 통해 이제 성장을 하고 행복을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 중략하고 당신이 마음속에 소망을 얼마나 뚜렷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을 얼마나 굳게 믿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마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고통과 불안 속에서 따분하고 힘든 일을 반복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제가 그 예전에 그 동영상 한 3달 정도 전쯤에 이제 찍어서 올렸었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사람은 돈을 벌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사실
록펠러가 했던 얘기죠. 어떤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록펠러도 이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마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일이 적을수록 삶의 고통은 증가하고 보다 많은 땀을 흘려야만 할 것이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그 대가는 늘 만족스럽지 않고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뿐이다. 그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단지 의식을 충분히 가동시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신의 의식을 내적 인간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저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내적 인간을 마음속의 작은 요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 요정을 어떻게 다루냐 하면 또 소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잠재 의식 속의 요정을 깨우는 법. 그래, 이 요정이 내적 인간의 요정이 있는 걸 알겠어. 그럼 이 요정을 좀 깨워서 좀 다뤄야 되겠다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해서 나와 있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기록을 해놓았다. 쉽진 않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얘기했던 그 요정들을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오더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명령을 내리고 오더를 내린다는 거죠. 좀 다룬다는 의미, 컨트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략해서 쭉쭉 나가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 단계는 당신이 믿는 것을 잠재의식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에머슨, 라이프 월드 에머슨이죠. 유명하죠. 이분의 말도 인용을 하고 있죠. 무언가를 행하라. 그러면 그 보상이 따를 것이다. 발상과 흡수의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과학에서 보면 작용, 반작용 있잖아요. 작용하게 되면 다시 반작용하게 돼요. 무언가를 주고 어떤 것들을 내가 일으키게 되면 그걸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함께 토론을 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내용들은 카페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들 좀 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월 트레이닝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책도 제가 원고를 퇴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죠. 원고가 다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이제 퇴고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퇴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조금 늦어지는데 퇴고 끝나고 디자인 작업이라든가 최종 교열 규정 작업들이 마치게 되면 9월에서 10월에는 제 책이 이제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의한 제대로 된 성공학 책들이 번역서가 아닌 책들이 발간이 될 예정이죠. 책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석세스데이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